거산학원 대표원장 맡고 있는 이정원이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진행하는 설명회는 이제 거산학원에서 이제 매달 2번씩 좀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초등부터 중1까지 현재 학습하고 계시는 어머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다음 주 진행하는 거는 이제 중2부터 고등까지 진행하시는 어머님들 대상으로 이제 약간 전체적인 큰 맥락은 한 70%는 비슷하고요. 세부 디테일 부분 어떤 형태로 학습을 하는 게 그러니까 예제로서 우리 아이들 학습 체크할 수 있는 형태 부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의 수학 공부는 어때요? 과거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그런 시중에 있는 형태의 교재들은 어때요? 실제 사고를 키워주는 공부를 하고 있나요? 우리는요? 우리가 실제 공부하고 있는 거는요, 사고를 키우는 형태의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보이실 거예요. 반복적으로 유형을 익히는, 암기하는 형태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 아이의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매번 반복적인, 이게 잘못된 공부인지 알면서도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머님들이 현재 초등과정부터 중1까지 공부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뭐가 없어요? 그래도 시험이 없죠. 그죠? 시험이 없을 때라도 우리 아이의 수학적 역량이나 수학적 관심이나 수학적 호기심을 키워주셔야 돼요? 아니면 지금도 같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키워주는 건 동의하시죠? 특히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부는요, 습관이에요. 내가 첫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이 공부법이요, 그 아이 하나의 수학 공부하는 습관이 됩니다. 근데 내가 어렸을 때는 처음부터 막 어떤 걸 시키신 거예요? 반복적인 형태의 그냥 문제풀이나 이런 것만 시키시다가 나중엔 제대로 공부하러 간다면 과연 우리 아이가 제대로 공부할까요? 수학이라는 형태의 과목은요, 뭐로 출발해야 돼요? 가장 근간이 되는 개념부터 출발해야 돼요. 개념을 모르는 아이가요, 수학 문제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수학은요, 해석의 공부예요. 해석하는 가운데 뭐가 커지는 거예요? 사고력이 생깁니다. 대부분 아이들은요, 어떤 하나의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문제를 풀어요. 이 문제를 풀 때 물론 이건 잘하는 애들 기준이에요. 못하는 애들은요, 이 문제가 어떤 개념으로 구성된지를 모릅니다. 그냥 애들이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이런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식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실제 수학의 사고는요, 이 문제로부터 이 식이 왜 나오는 줄 아는 거. 실제 이게 왜 나오는 줄 아는 게 수학이에요. 근데 왜 이게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개념이 충분해야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야, 이 방법보단 이게 좀 더 빠른 길 같아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개념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 뭐를 못하는 거예요? 효율성을 찾을 수가 없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는요, 그냥 획일적인, 아, 이런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로 푸는가 보다, 이게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수학은요, 개념을 쌓을 때 이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잡아주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잡아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수학 공부를 시키면요, 얘는 쌓아가는 공부를 시작하는데, 일반적인 아이들은요, 거의 90% 이상, 99%는요, 쌓아가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초등과정하고 중등과정하고 고등과정에 대한 공부를 해요. 그죠? 근데 사실 초등과정 때 배워야 될 목적은 뭘까요? 우선 수학으로 얘기 드리는 거죠. 초등과정의 수학 공부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얻어야 할 게 뭐예요? 초등과정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수학의 흥미도 얻을 수 있고 수학을 잘하는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책을만 읽어라. 수학적 배경 지식을 한번 쌓아줘. 실제 초등학교 때 교과과정 자체가 2012년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수학 자체를 시작할 때 머릿속에 그려주는 형태의 공부를 시작해봐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책을만 읽히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히면서 우리 아이가 마음껏 상상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상상만 하면 되나요? 그러지 않겠죠? 상상한 부분에 대한 거를 뭐 해야 돼요? 하나하나 구체화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게 수학을 잘하는 형태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초등과정 때는요, 딱 두 가지를 잘 잡으시면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어찌했던 초등의 절반은 뭐예요? 연산이에요. 연산에 대한 부분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수학을 잘하고 싶어.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수학을 잘할 수 있는 형태의 도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연산이 빠르고 정확하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남들 2시간 할 거 난 1시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개념 자체가 어때요?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걸 배우게끔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추상화된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즉
초등학교 때는요. 이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개념이 어떤 게 올바른 개념이야? 이 개념은 어떻게 문제에 접목돼? 이거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보다. 아시겠죠? 초등 때는요. 근데도 추상화 개념과 연산에 대한 것만 잡으시면 돼요. 왠지 아세요? 이 부분이 실제 첫 출발을 그려줍니다. 아직은 내가 쓸 형태의 어떤 도구를 안 배운 거예요. 근데 추상적 개념이 있으면요. 그 도구가 있을 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상적 개념으로 쫓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부터예요? 그게 중등과정부터예요. 중등과정은 사실 1학기와 2학기로 나눠지죠. 그죠? 그 다음에 1, 2, 3학년에 대한 분 보시면 1학기는 크게 뭘 배워요? 1학기는 대수 파트라고 해서 수를 배웁니다. 그죠? 1학기는 무슨 학습이 가능하다고 해요? 개통식 학습이 가능해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2학기 과정은 뭐예요? 기하 파트예요. 그죠? 물론 한 단원만 뭘 배워요? 통계 파트 배우죠. 형님이 통계 파트 배우죠. 수학의 완성은 중1부터 고1까지를 보시면 돼요. 수학을 내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 나의 수학적 사고를 완성하는 모든 거는요. 중1부터 고1까지예요. 그럼 고2, 고3은 뭐예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고1 때 깊이 있게 들어갔던 걸 가지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이상 선행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까지만 보시면 돼요? 고1까지만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만? 정 난 아니야. 그러면 수학 3까지만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중등과정에 돼 있던 수랑 시계계산과 방정식, 부등식의 총정리가 고1 과정이에요. 그리고 수학하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에 도형의 방정식 좀 나오고 나서 그 뒤는 함수예요. 그 맨 마지막 뭐예요? 두 단어는 그냥 순열 조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 여기까지 배웠던 걸 가지고 우리가 고1 때는 뭘 완성해야 돼? 라고 하면요.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에 대한 정확한 깊이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는 게 목적이 돼야 돼 라는 것만 잘 아시면 돼요. 즉 문제를 푸는 아이가 아니고요. 답을 찾는 아이가 아니고 그 문제를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드시는 게 무조건 목동지역에서 1등급 하는 아이의 특징이에요. 사실상 우린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가지고 확장해 주는 건데 이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늘 새로운 거 배우는 느낌이에요. 바뀌셔야 돼요, 이제는요. 아시겠죠? 바뀌어야 될 가장 큰 이유는요. 시간의 효율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아이들의 역량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선은 교과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개념을 어떻게 쌓아가는 거냐? 어떤 게 추상화된 개념에서 구체화된 개념을 바꿔가는 거냐?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 어디라고요? 중1입니다. 중1 때 구체화된 개념으로 안 바뀌면요. 이 아이는 늘 똑같은 형태로 연결돼요. 그래서 그 구체화된 개념이 뭐냐면요. 인과과정을 명확히 잡아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 머릿속에 그런 개념을 외우지 않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해? 라는 걸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대수든 기하든 수학은요. 두 가지를 딱 기억하면 돼요. 내가 뭔가 판단하고 내가 뭔가를 집어넣을 때 딱 이 두 가지가 기준이 되면 돼요. 첫 번째는요. 수학은 분할의 법칙을 따르는 학문이에요. 분할은 딱 두 가지 만족하면 돼요. 첫 번째는요. 2개 이상 나눴을 때 나눠진 애들을 더하면 합치면 전체가 되면 돼요. 두 번째는요. 나눠진 애들끼리는 공통된 부분이 없으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즉 네가 머릿속에 어떤 개념을 정리할 때 이 분할의 법칙에 따라 정리해봐 라고 해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하나하나 쌓아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실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를 배우는 거 있죠? 수도 분할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여기서 또 뭘 알아야 되느냐? 분할에 대한 포인트가 뭐냐? 어떤 걸 기준으로 분할돼 있어를 알면 얘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들을 알아야 돼요. 그것만 채워가도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개념을 쌓아가는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교과 단원상 나와 있는 기하 파트의 1학기 단원도요. 기본 도형, 편명 도형, 입체 도형이 뭐예요? 도형의 분할이에요. 그게 아이들 머릿속엔 기본적 인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학은 뭐예요? 간결한 언어예요. 생략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수학은요. 생략 가능하나 무조건 생략하면 돼요. 뭐가 생략된지를 알면요. 아이들은 수학을 이해하기 훨씬 더 쉬워요. 자, 오늘 초등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연산도 뭐가 있다? 개념이 있다. 그럼 반복적인 문제풀이는 하지 말아라, 해라? 절대 하지 말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반복적인 형태의 문제풀이는요. 이런 형태의 개념이 쌓아지고 나서 그 다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안 쌓아진 상태로 반복적인 문제풀이 하면 얘는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태도를만 제대로 만들어 놓은 상태로 정말 하고자 할 때 아이가 하고자 할 때 몰입시켜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남들 하니까 미리 따라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위치에 우리 아이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1번이에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